3부, 네. 자, 3부. 자, 두요 정모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니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자, 오늘 6월 2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네, 아침 9시 46분이네요. 지금 한국은 밤 10시 46분이고요. 캘리포니아 새벽 6시 46분입니다. 자, 오늘도 뉴욕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자, 주식시장의 월가 트레이더들도 기분 좋기 바라면서요. 예, 평일에는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고 그날그날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 하고 있지만 토요일날은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서 예, 그동안의 방향과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죠. 예, 평일에 매일매일 라방도 하고 녹화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잘 모여졌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제 분석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은 이제 주식시장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만 보기도 쉽지는 않은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나 예, 분위기를 정확하게 일단은 파악을 해야지. 네, 대비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있고요. 자, 2025년입니다. 네, 그래서 자, 2025년 예, 표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었죠. 전략적이었습니다. 자, 이미 뭐 12월에도 한번 자산 배분했고요. 자, 3월 달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했고 지금 6월 말이죠. 자, 이제 분기 말입니다. 자, 분기 말마다 이제 다음 분기를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줍줍을 하고 올라가면 또 예, 열매도 따고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 S&P 500이 5일 동안 0.49% 떨어졌고요. 나스닥 0.2% 떨어지고 다우가 0.33% 떨어졌습니다. 러셀은 그나마 조금 잘 버틴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올라갔죠. 지난주에 너무 무서웠죠. 전쟁이 일어나서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자, 이란이 반격을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죠? 뭐 3데이 법칙.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월요일날 자 금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한 3일 지났더니 월요일날 예, 분위기가 좋았는지 전쟁이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확 올라갔습니다. 월요일날 자 하지만은 그 다음날 이제 미국이 참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 또 3일이 지났죠. 네, 그래서 예, 주식시장이 조금 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고 뭐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지금 이란의 장군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핵시설을 막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것 자체만으로는 미국 주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6천선이 한번 깨졌었는데 자, 월요일날 반등을 했고요. 자, 하지만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화요일부터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는 자체에 대한 톤이죠. 뉘앙스라 그러는데 말의 톤이 화요일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 새로운 예,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 트럼프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던 예,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unconditional surrender 예, 조건 없이 항복해라 최후 통첩을 예, 날렸던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것들로 인해서 화요일, 수요일, 자 목요일은 쉬었고요. 예, 금요일까지 영향을 자 미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지금 3주 연속 올랐죠. 네, 그래서 전쟁 관련돼서 지금 특히 자 2주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기름값이 상승을 하면서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걱정도 생기고 금리도 치솟고 금리가 오르다 보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예,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웨스텍사스 오일이 거의 74불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바닥이 50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70불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이상 자 오른 그런 상황이고, 자 브렌트유도 거의 80불을 넘어갈 뻔했죠. 네, 그래서 한 78불 정도까지 한 60불 바닥을 치고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이 좀 생기죠. 다행히 또 금요일 날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그냥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요일 날 다행히도 이제 트럼프가 당장 이란을 치지는 않겠다. 뭐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2주 안에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하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름값이 조금 빠지고 조금 증시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막상 치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미 핵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핵시설에서 방사능이 지금 유출이 됐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IAEA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만 이제 여기서 핵시설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방사능이 유출되면 이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바다를 건너 있는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라크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요. 뭐 더 넘어서 이게 지금 여기 100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도 만약에 참전을 하면은 저쪽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항공모함이랑 전투기들이 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전쟁을 하면은 여기 뒤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상원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전쟁 참여는 안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전쟁을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부에서 불만 세력들, 반대 세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자, 요거는 뒤로 늦춰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은 전쟁에 대한 공포는 조금 누그러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란에 한 9개 정도 핵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여기 이스파한이라는 데가 자, 공격을 받았고요. 자, 나탄즈, 자, 여기 두 군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나탄즈 여기서 이제 핵을 자, 우라늄은 인리치먼트 한다 그러는데, 자, 변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여기를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하로 보면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요. 한 40m 정도 지하에 있는데, 물론 공격은 못 시키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밑에서 이제 냉각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핵시설인데, 자, 여기 지금, 조금 파일럿 퓨얼 인리치먼트 플랜트라든지, 이 파워를 제공하는, 자, 요런 데가 지금 폭격을 당한 상황이고요. 이제 핵시설은 지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2주 정도의 시간이 조금 벌려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월 말이라든지 7월 초 지금 2주 동안은 아직은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곰들이 이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곰들이 이거 가만히 냅두진 않습니다.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주식시장을 3일 연속 또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화수 금에 걸쳐서 지금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거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전쟁도 이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금 법안이 이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이런 것도 있고, 관세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할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주식을 잘 안 사죠. 홀드죠, 보통은. 가만히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팔기도 애매하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주식시장에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확실해질 거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월 3%밖에 안 되죠. 8월도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9월이나 돼야지 좀 확실해지지 않겠냐, 39%. 아니면 4분기 10월, 11월, 12월이나 돼야지 45%의 확률로 확실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7, 8, 9가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한 10월 달 넘어가면서 조금 확실해지지 않겠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이제 7월 달이 또 8월 달, 9월 달 뭐 계속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나 대선나 확실하다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7, 8, 9월은 불확실성의 시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를 대비해서 지금은 6월 말이죠. 분기 말이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좀 하고 대비를 어느 정도 자 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연준에서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자, 연준에서는 지금의 상황 자체를 자 크게 아직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프트 랜딩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경기는 아직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다. 미국 경기가 아직 좋고요. 네, 실업률도 뭐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 완전 고용 상태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 지금의 금리 정책이 너무 퍼펙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아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은 점도표를 보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점도표에서는 경기는 1.4%로 GDP가 1.7에서 더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업률은 4.4에서 4.5로 더 올렸습니다. 4.5로 올라가면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자체는 PCE가 3%로 올라갔는데 근원 물가가 3.1%로 2.8에서 더 올렸습니다. 자, 물가는 근원 물가가 3%면 좀 높은 편이에요. 뭐 중간 이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가는 높고 실업률은 또 올라가고 GDP는 떨어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자, 그래서 연준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어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7월 달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이번 주에 나와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곧 악화될 수 있다. 뭐 이건 가정법이죠.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욕의 제조업이 마이너스 16으로 떨어졌죠. 4개월 연속 지금 미국의 뉴욕의 제조업이 마이너스입니다. 한때는 플러스인 적도 있었어요. 뉴욕도 안 좋죠. 필라델피아도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게 급격하게 자 마이너스 0.9 정도로 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자, 2월 3월에 사재기를 했던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3, 4월에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인들의 유효 수요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관세 때문에 자 급각 빠르게 지금 유효수요를 조금 늘렸다가 갑자기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효수요가 떨어지면 경기가 악화되죠. 그러면 회사들의 수익도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산업 생산이 또 이번 주에 나왔는데 자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산업 생산도 지금 조금 생산도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부동산 시장도 약간 얼어붙죠. 빌딩 퍼밋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겨울 지나면서 조금 3월엔 반등하나 싶더니 보통 2, 3월에 주택이 조금 많이 허가가 받는데 자 4월, 5월로 지나면서 건축 허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1년 내에 가장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기 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의 건축 허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이래로 보시면은 가장 높습니다. 지금 194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해고한다 그러죠. 뭐 구글도 좀 줄여 나간다 그러죠. 뭐 P&G도 발표했었고 은행들도 발표를 했었고 뭐 룰루레몬도 캐나다에서 사람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모로 지금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니셜로 보더라도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자 24만 명 이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9월 달에는 이제 이제 7월 달에는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5에서 4.5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가 89.7%인데, 크리스토퍼 웰러 이사는 한 번은 내릴 수 있겠다. 7월 달에 뭐 노동 경기가 악화되면. 근데 이게 이유가,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이거 금리를 내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일단은 안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9월 달이 조금 올라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54%였거든요. 근데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는지 4에서 4.25로 내리겠다가 64.7%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9월 달은 당연히 조금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12월까지 3.7에서 4로 두 번 내린다가 41.7%입니다. 자, 연준의 점도표를 받아라 올해는 두 번은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9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자, 물가는 좀 잡히는데 지금 침체가 나오면은 더 일찍 자 내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금리를 바로 내릴 생각은 일단 없는데, 자, 그거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올해 한 두 번 내리고 내년에 한 번 내리고 내후년에 한 번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4.3에서 한 3.3까지 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두 번은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그에 맞춰서 잘 떨어지죠. 4.37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4. 거의 6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4.37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쪽에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온 상황이고요. 어제까지. 자, 2년물도 3.90으로 좀 더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반영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들 안전 자산이 채권 경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에 대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미국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정부 부채가 37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7조 달러 곱하기 3 하면 37,000조, 4만 조 정도 되는 거죠. 4만 조. 4만 조면 얼마인가요? 4경 정도 되나요? 자, 그 정도 되는 미국의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무디스도 신용평가를 하향 조정한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났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55% 발표를 하긴 했는데, 자, 다른 나라들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뭐 자동차 관세는 이미 올린다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2주 안에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게 지난주였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자, 그래서 7월 초 독립기념일 안팎으로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7월 9일이 이제 지난번 연기를 한 3달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이었나요? 자, 그래서 그거 지나서 이제 7월 9일 날 이제 상호관세를 3개월 연기한 거를 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 법안을 이제 7월 4일까지는 트럼프가 상원에서 통과시키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세도 이제 7월 초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진짜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도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민 문제를 통해서 지금 IC의 자, 이민자 체포죠. 뭐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위해서 지나치게 지금 체포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연방군이죠. 내셔널 가드를 지금 배치하면서 사람들의 데모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하고 LA하고 뭐 텍사스 이런 데로 다 퍼져 나갔는데, 이거 자체의 문제를 해외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조금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긴 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유효 수요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식당 가서 뭐 놀겠어요? 돈을 쓰겠어요? 돈을 안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돈 쓰기보다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들 데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도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자, 어제 나온 소식인데 지금 상소법원에서 트럼프가 계속 내셔널 가드 캘리포니아 이게 주 방위군을 대통령이 지금 통제를 하는 거예요. 주지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상소법원에서도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 방위군을 더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데모가 가격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98.28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다국적 기업들은 환차 손이 안 생기죠. 이제 환차 이익이 좀 생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달러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자,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달러만 파는 게 아니라 뭘 사죠? 그래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어디에 투자할 거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물어봤더니 국제 주식, 인터내셔널 스탁스 54%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안 하고, 어디로 간다? 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한국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겠다가 23%밖에 안 돼요. 금에 투자하겠다 13%, 채권은 3%, 2%밖에 안 됩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서베이를 돌린 건데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안 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맨날 틀려요. 2024년에 침체 온다 그랬는데 틀렸는데, 자, 아무튼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어차피 심리를 반영하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면은 쉽지가 않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부터 상당히 많이 주식을 갖다 팔았습니다. 수치가 가장 낮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시는데, 자, 아무튼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 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 마켓 인덱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껐나요? 파워포인트가 꺼져 버렸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자, 파워포인트가 꺼졌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자, 제 자료들이 다, 안 사라졌길 바라는데. 자, 파워포인트를 어디까지 했죠?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자, 마켓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시경제나 정책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어떻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행히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저장 안 됐으면 그냥 날아가 버릴 뻔도 했는데 방송 전에 한번 저장을 눌렀어요, 다행히. 자, 그래서 자, 시장 인덱스 보면 되겠지만은 지금 피어행 그리드 인덱스가 55 떨어졌습니다. 자, 애매하게 지금 중립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건 뭐 고장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딱 중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올릴지 내릴지. 근데 RSI를 보면은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중립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이러면은
조금 더 피어 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5월에 70을 한번 찍었고요. 자, 6월 달에도 한번 한 65까지 찍은 상황이죠. 근데 더 올리기는 부담이 너무 되나봐요. 예, 더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금 더 올렸다가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예, 중립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주시한 폭 자체가 네. 예, 좁아지고 있죠. 예, 잠깐 반등하나 싶더니 6월 중순에 네, 다시 6,050까지 찍었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시장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네, 올라가는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네, 지금 풋콜옵션 레이시오 보면은 예, 풋옵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바닥까지 참 좋았다가 자, 그래서 콜옵션이 많았다가 풋옵션 팔자에 베팅한 사람이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세마녀의 날까지 있었죠. 예, 뭐 한 6.5조 예, 6.5조 달러였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 조금 더 들어오고 이런 건 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 뭐 지금 계속 얘기 드렸지만 PE 레이쇼가 21.6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조금 거품이 껴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조금 빼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12개월간 PE 레이쇼도 26.5로 5년 평균 24.8 네, 10년 평균 24.94보다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거품이 약간 껴있던 예, 그런 상황이에요. 퍼가 좀 높죠. 밸류에이션이 좀 높습니다. 주식을 사기엔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3일 동안 좀 뺐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6,05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S&P 500이 지금 15일이 지금 약간 깨졌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예, 거품이 좀 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죠. 자, RSI가 55.65까지 자, 지금 피어앤그리드가 55죠. 자, RSI도 여기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흐름이긴 해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 약간 깨졌습니다. 뭐 아직까지 예, 다운은 이미 깨진 상황이고요. 예, 흐름이 조금 꺼졌죠. RSI가 50까지 빠졌습니다. 중간까지 빠졌는데 중간까지 뺐다가 다시 자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나스닥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습니다. 빅텍이 지금 아직 15일 정평에서 위에 떠 있어요. 19,447로 자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15일 위에 떠 있는데 5일은 깨지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러셀 2000도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자 5일은 깨졌는데 15일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하고 나스닥이 지금 얼마나 버텨주냐가 중요한데 자 요게 만약에 조금씩 더 깨지기 시작하면 면은 이제 과열기를 더 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빅스가 안정적으로 20m로 떨어졌으면 좋았는데 1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2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한번 균형을 잃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번 더 예, 변동성이 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러더라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뭐 향후 2주 정도 예, 뭐 한 3주 정도까지 이제 3주가 지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실적 발표가 또 시작이 돼요. 자, 예,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7월 한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3주만 어떻게 잘 버티면은 예, 뭐 실적 발표 나면은 은행주도 실적 잘 나오겠죠. 여태까지 잘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들 또 실적 발표하죠. 빅텍들. 뭐 그러면 또 잘 나오면은 또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까지 그냥 8월 중순까지 그냥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회죠. 예, 4월 달에도 뭐 얘기 드렸고 2022년 9월에도 얘기 드렸고 20%씩 빠지면 정말 기회죠. 네, 그런 기회는 또 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2018년 19년에도 한 두 번 내려왔습니다. 한 번 내려갔다 또 두 번 내리고 결국 트럼프가 자 굴복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트럼프의 굴복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 골드만삭스 6,000 보고 있잖아요. 그 위에도 6,500까지 있고 저희도 6,500 보고 있는데 연말이면 다 올라가 있겠죠. 자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자 한번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자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자 한번 또 조정 받으면은 또 올라갑니다. 자 우리의 희망 뭐죠? 트럼프 푸시입니다. 자 연준에서 푸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연준에서 푸시 나오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예, 경기가 침체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의 푸시죠. 네, 그래서 자, 트럼프가 핸드폰도 팔고 있고, 네, 코인도 발행하고, 트럼프 미디어도 있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4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18년, 19년에도 학습이 한번 된 사람이고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까먹고 있다 학습을 한번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예, 트럼프든 일론 머스크든 예, 주가 떨어지면 학습이 한번 됐죠. 네, 그래서 학습이 중요해요. 이 공포감. 예, 본인의 회사의 주가가 얼마 떨어지는. 자, 아무튼 공매도를 치지 않은 이상은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면서 이제 벌릴 일들은 다 벌려놨고, 자, 이거를 수습해서 다 해결을 할 가능성도,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올해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침체 가능성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제롬 파월이 얘기하듯이,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7, 8월, 여름만 잘 지나가면은, 그냥 잘 이겨내고,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해서 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침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한 4.5%로 갑자기 올라간다 7, 8월에 이런 상황이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한번 뚝 내려주면은 주식시장이 한번 떨어졌다가도 금리 한번 딱 내려가지고 50bp 정도 한번 내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거죠. 실업률은 다시 낮아지고. 그래서 연준의 풋은 이제 나중에 한 9월, 10월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에 한번 흔들리더라도 트럼프가 한번 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기선행지수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0.1%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1.4%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그랬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경기선행지수라든지 심리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심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전히 제조업 쪽에 주문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겠다는 이런 허가 자체도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이 올라와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뭐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면 쓸 돈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 선행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 미시간 쪽에서도 5월보다는 6월이 더 낮게 나왔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고요. 소비자들의 자신감도 아직 침체 수준이 8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98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실업수당 비농업 부분 고용 자체가 지금 높죠. 아직도 12만 5천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률도 아직 4.2%밖에 안 돼요. 좀 올라와서 4.24% 정도 되는데, 자, 샵늘 적용되려면 4.3이 좀 위험하긴 한데 4.5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걱정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자체가 떨어지는데 미국 제조업은 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한 70% 정도 되니까요. 자, ISM 서비스가 떨어진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50입니다. 49.9기 때문에 아직은 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건 아직 잘 나갑니다. 자, ISM 서비스 지수가 역대급으로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질지는 아직 자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자, 개인 소득 자체가 미국인들이 0.80%씩 올라가고 있죠. 제롬 파월도 얘기했듯이 물가가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미국인들이 수익을 그만큼 또 뭐 월급을 잘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이 올라가니까 뭐 수요는 소비는 여전히 이제 플러스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근원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자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물가 자,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왜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자 물가 상승 속도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마이너스로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속도가 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부터 2% 이상씩 물가가 계속 올라오고 이번에 2.4%가 나왔지만 2.3%가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달 뭐 2% 이상씩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서 자, 옛날보다도 물가가 한 100% 이상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빠져야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도 물가가 근원 물가가 지금 막 5%대씩 상승을 하다가 지금 2.4%만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근데 물가가 지금 상승되는 속도보다는 월급이 더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근원 CPI도 이번에 2.8만 나왔죠. 2.8%만 올랐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자, PPI도 한 3%만 올랐죠. 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났습니다.
있습니다. 네, PC 헤드라인도 떨어졌지만 뭐 기름값으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CPI도 2.4%로 올라가긴 했죠. 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I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MMF 마켓,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채권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진 머니마켓 펀드죠. 자, 이 캐시 쪽의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7.9조 달러. 자, 엔비디아 때 보셨지만은 자,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 속 통화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그래서 지금 빅텍들은 사실은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떨어졌을 때가 기회였는데 지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또 눌려줘야지 또 사람들이 한번 흔들어 놔야지 또 싸지니까 또 사지죠. 네,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내려면 기관들이 여기서 한번 더 흔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흔들 때 우리는 또 사면 되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 요즘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엔비디아의 소버린 AI가 있습니다. 자, 영국도, 프랑스도, 이태리도, 독일도, 네, 한국도, 일본도, 자, 전 세계가 지금 국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처지면은, 전 세계 서열 순위가 아마 향후 25년 내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투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이 지난 몇 년간 R&D 비용을 확 줄여버렸죠. 대학교도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은 막 동결시켜놓고 R&D 비용 떨어뜨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한국도, 일본도, 아시아도, 자, 유럽도 다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타도 지금 투자를 더 늘려나가죠. 스케일 AI 인수해버렸죠. 아예 CEO까지 인수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창업장인 이아 서스테케바, 자, 이 사람까지 영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인수하는 건 실패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든 빅텍이든 나라든 인공지능 쪽에서 처지면은 향후 25년 내로 처집니다. 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고 R&D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R&D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뭐 한 3주만 잘 지나가면은 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한 7월 한 중순부터, 자, 요때부터죠. 지금 실적이 언제로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때부터 자, 한 8월 중순까지는 그나마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잭슨홀이 있죠. 8월 말에. 자, 그래서 잭슨홀에서 이제 1년치 또 계획을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만 좀 잘 넘어가면은 독립기념일 지나가면서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가장 큰 일이 이제 주말 동안에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냐. 이제 공유택시.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리뷰를 남기겠죠. 뭐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월요일날 S&P에서 PMI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 나오죠. 뭐 큰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거는 파월의 의회 증언이에요. 아, 지난주하고 약간 비슷하죠. 파월이 의회만 가면 너무 솔직해져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죠.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 여름이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은 24일, 23일 특히 상원 쪽에서의 증언이 더 중요합니다. 좀 심도 있게 물어봐야 하원 의원들은 뭐 그렇게 질문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한번, 25일 날 지뢰가 하나 있고요. 자, 26일 날 GDP가 지난번까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일지, 내구재 주문이 더 줄어들었을지, 이제 사재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 진짜 중요해지죠. 자, 그 다음에 개인소득 소비가 더 줄어들었는지,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이나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자, 큰 게 걸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게 걸려 있고, 다음 주에 ISM에서 제조업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노동 지표들이 쭉 나오죠. 자, 화요일, 수요일 ADP 고용, 목요일 실업상 청구 건수,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3일날 실업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자, 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중요시 되는 게 관세 나오죠. 네, 상원에서 예, 텍스 법안 나오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쟁은 2주 안에 결정되니까 이란 전쟁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예, 3주 동안 지뢰밭 천지예요. 그래서 예, 자산 배분을 잘 해놓고 이제 분기 말이잖아요. 자, 이번 주면은 예, 다음 주면은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아마 리밸런싱도 할 거예요.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률을 챙겨놔야지 연말에 보너스도 챙기고 수익률도 챙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올랐기 때문에 이미 정리를 이번 주에 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26일 뭐 25일 하루 정도 걸리니까 자, 요때 정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펀드 매니저들처럼 생각하고 자, 요게 이제 좀 지나가면은 이제 실적 기간이 시작되면서 조금 투자할만 하겠죠. 자, 그때 뭐 요때 좀 이렇게 좀 줍줍을 하면은 예, 실적 기간에 좀 반등하면서 예,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제 내피셜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도 페덱스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페덱스의 실적 발표. 반도체가 얼마나 잘하는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임의 소비재 관련주들 있죠. 크록스랑 뭐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룰루레몬도 나이키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얘기 드렸고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중에 사랑평강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3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사냥 시즌이 왔으면 좋겠죠.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이 노래를 또 부르게 될까요? 자, 여태까지는 주렁주렁 열렸네. 복바가지 열렸네. 이랬는데,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 네.